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투자의 신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토마토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뉴스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어떤 질문이든 저희가 다 열린 마음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좋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미리 진단하고 또 전략 체크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4월도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2022년도 3분의 1이 지나간 거잖아요. 올해 세웠던 계획들 좀 잘 지켜지고 계신지, 또 올해 내가 이 정도는 좀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혹시 목표했던 수익률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좀 챙겨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의 계좌도 참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지루한 계좌에 또 재미를 더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또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보라맨커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화려하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제가 또 작정하고 거의 화사한 옷을 입고 왔죠. 어깨에 아주 뽕도 가득 채워왔습니다. 또 투게더님께서도 우와 공주님이 오셨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의상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군요. 계속해서 약간 이런 의상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잘 오셨고요. 또 오늘 투자의 신은 채팅창에 무쌤이 또 계속 함께 하시네요. 네, 저도 지금 바로 또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과 또 같이 사이좋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또 이렇게 투자의 신에 대한 방송 분위기는 또 사뭇 또 다르네요. 네. 그쵸?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에 저도 좀 들어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무쌤이 우리 이광무 전문가님께서 또 투자의 신의 신 시간에도 채팅창으로 또 활약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광무 전문가님과도 조금 더 소통하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 전 1월부터 계좌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와,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건 또 자랑해도 괜찮죠? 이쌤님 축하드리면서 계속해서 그 수익률 더 높여가시기를 바랄게요. 어떻게 수익률을 올리셨는지 그 비결도 좀 궁금하니까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리고 신강금님도 오셨고요. 김지원님께서도 매수 문의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차례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 바로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지원님의 매수 문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자재 업종이 좋아 보이는데 덕신하우징은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이건 산업을 사면 어떨지 매수 문의 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EEJ를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덕신하우징이 이광무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이었고 바로 또 오늘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바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종목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건자재 쪽 나도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 그 가운데 이건 산업을 지금 노려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이건 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산업도 이제 물론 이제 이 조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기자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뭐 한솔 홈데코나 이건 산업이나 조림 산업에 대한 키워드로 먼저 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산업 오늘 뉴스 보시게 되면 조림 산업이 최근에 이제 팜 오일에 대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국가에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하기 위해서 네. 좀 여러 가지 그 무역 인증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팜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네. 때문에 이건 산업까지 뉴스가 좀 펼쳐졌는데 일단 조림 산업만 봤을 때는
러시아발 악재로 인해서 조림 산업에 대한 또 이 공급난에 대한 걱정까지도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이라면은 이건 산업도 사실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슈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축 기자재에 대한 성향도 당연히 이건 산업도 혜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손 홈데코, 이건 산업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일단 장기 이평선을 넘어서는 위치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세를 전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3월 달까지 추세가 좀 갇혀 있었는데 4월 달이 되면서 추세를 좀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등을 한다면은 좀 더 높은 위치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선까지 추가적인 반등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이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불었어요. 그래서 좀 그 모습이 좀 컸지만 덕신하우징이 아닌 한국가구라든지 NX라든지 대림비에코라든지 네. 벽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건축 기자재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꼭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리는 섹터가 시멘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축 토목 산업에서 또 시멘트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설 산업을 보시게 되면요. 보통은 이제 이 건설 주택 지표 같은 주택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분양이 되는 과정까지 해서 건설 기업들이 자금 회수가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회수에 대한 속도를 어느 산업이 가장 빠른가, 어느 분야 쪽이 빠른가를 보면은 시멘트 사업이 현금 자금 회수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수금이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목 기초공사를 진행했을 때 가장 크게 대규모의 이 원자재가 들어가는 거는 시멘트입니다. 아무래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시멘트에 대한 관심도 꼭 놓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는 이건 산업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봤는데요. 뭐 건자재 쪽으로 직접적인 뭐 종목이라든지 수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서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5,000원까지 반등을 예상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시멘트 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오늘의 EJ 추천주 종목이 바로 이 시멘트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계속해서 빨간불을 좀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시봉님 잘 오셨습니다. 또 JH2님께서도 차트 분석 부탁드려요 라면서 종목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왜 궁금하신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매수에 대한 관심이신지도 궁금하고요. 김영환님도 잘 오셨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무쌤 우리 이광무 전문가님도 함께 대화를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또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상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만나보기 전에 지금 저희 전화 담당자가 너무 심심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화 담당자 심심하지 않게 좀 일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 열려 있고요. 전화 주셔서 뭐 우리 오디오 담당자, 우리 전화 받으시는 우리 담당자 응원의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응원의 이야기 전해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전화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화기애애하게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이번에는 JH2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CJ 시푸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전화 주시면 인생 상담도 해드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자, CJ 시푸드에 대한 차트 분석이 궁금합니다. 매수 문의 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자, CJ 시푸드 오늘은 1%대 하락을 했고요. 4,3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CJ 시푸드를 지금 차트상으로 보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수산주들도 역시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이 수산 수입에 대한 공급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가격 단가 부담도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유통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은 이제 워낙에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전쟁의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네. 불특정 시점에 아마 이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새벽까지 했을 때 러시아에서 유럽의 이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공급량을 줄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에너지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수출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에 맞수를 놨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또 자극 요소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원자재 뭐 대부분의 산업군에 걸려 있는 산업들이 부담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또 들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타이밍 잡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이냐 모레냐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차트 분석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윗꼬리가 상당히 참 많이 보입니다. 직전에 3월 달에도 크게 연출됐던 윗꼬리가 지금 4월 달에도 보이고 있는데 이 라인대를 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 있었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소화를 시킨다라면은 그 상단에 대한 돌파가 더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봤을 때는 지난 대부분 대략 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구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대기 이 안에 있는 쌓여 있는 물량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 대기 물량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물량들을 소화할 대량의 거래량들이 크게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 매물 부담을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거래량에 대한 분출에 대한 크기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장이 재미없어서 이슈가 나온 종목에 모두 다 집중이 돼서 모든 거래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테마주들 움직인 종목들은 전고점이라든지 지난 매물대에 걸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을 소화시켜야 할 대량의 거래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CJ 시푸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미국의 이런 이제 좀 이 날선 대화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이 상단에서 계속해서 윗골이 나왔던 이 구간은 또 한번 매물 소화 혹은 매물 부담에 대한 위치를 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 또 올라온다라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4,700원, 4,800원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심도 가져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셨던 JH님께서 CJ 시푸드를 4,650원에 30% 비중으로 담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이 매물 부담이 좀 꼬리를 좀 길게 달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4,7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팔까요? 일단 오늘 위치는 지금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 아직까지는 좀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차트적으로 분석한다라면은 분봉의 30분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봉의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을 계속해서 하방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라인대에서는 다시 재차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와서 윗골에 나왔던 포인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격 지지를 만들었었던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대에 대한 가격대를 본다라면은 4,600원, 4,700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만약에 물려있던 자금이라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역할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반등에 대한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손실을 줄이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먼저 대응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CJ 시푸드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 확인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김점혜님 잘 오셨고요. 하늘이님께서 이광무 전문가님 오늘은 목 상태가 좋으시네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도라지병 뚜껑 여셨습니까? 못 열었어요. 못 안 열었습니다. 됩니까? 뜨거운 예. 물로 녹여보셨어요? 이게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 바로
두고 있지만 아. 이거를 또 장비를 챙겨서 따뜻하게 녹이는 건 못했고 네. 저는 계속해서 사무실 복도에서 헬스보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스보이요? 또 우리 사무실에 또 네. 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복도에서 마주치길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언젠가 그래도- 열어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식도 같이 기다리고 네. 있을게요. 또 많은 분들이 이광무 전문가님의 목 상태를 항상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더 그래서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습니다.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예, 자, 예. 요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잘 버티고 계신가요? 요즘 힘들어요. 얼마나 그쵸? 힘들었는지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예, 빨리 좀 풀렸으면 나이는, 좋겠는데. 나이는 많고 자꾸 내리니까 가시 벌렁벌렁하고 그래요. 그런가요? 그 벌렁거리는 가슴을 좀 저희가 좀 잘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부탁해요.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애경산업 네, 매수가랑 비중 19,000 어떻게 되세요? 19,000원요. 19,000원의 비중은요? 50%예요. 50%꽤 많이 담으셨네요, 이 종목. 예, 뭐 이번에 11월 달인가 사가지고 좀 많이 물 탔어요. 계속 물타기 하셔서 이렇게 비중이 좀 커진 상황이고, 그래도 예, 예.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서 이제 수익권으로 좀 돌아섰네요. 예, 조금요. 그쵸. 근데 먹었어 몇 달 기다, 예. 이게 조금 더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가장 앞으로- 궁금한 점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 산업이 왜 될까 싶어가지고요. 워낙 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좀 예.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애경산업의 앞으로 전망을 좀 체크하면서 이 수익을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이광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애경산업을 사신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산업을 제일 긍정적으로 보시고 매수하셨나요? 그 증권회사에서의 직원이 네. 우리 담당이 네. 하도 딴 거 해가지고 미쳤어요. 많이 미쳐가지고 그래 탐다 안 돼가지고 설람 안 사고 네.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라고 이제 11월 네. 달인가 했는데 네. 자꾸 또 내려가지고 좀에 물 타가지고 19,000원 해놨어요. 그래가 50%예요. 네. 일단 비중이 크신 상태이지만은 단가가 그래도 잘 방어가 되었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단가 괜찮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애경산업이 사실 예.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애경산업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신사업, 그리고 이제 예. 두 번째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모두 다 리오프닝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 애경산업이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들이 사실 오늘 큰 뉴스를 만나면서 대부분 올랐습니다. 오늘 예. 아모레퍼시픽이 크게 올랐다는 거 보셨을까요? 예, 그 네. 15,000원 올랐어요. 그거는요. 네. 오늘 상당히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이지만은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예.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바닥 지지가 확실히 되었고 변화를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애경산업도 동반해서 같이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뉴스는 인수위를 통해서 이제 5월 달에는 이 마스크,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었었고 오늘 날짜에서는 정부에서도 이제 곧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그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화장품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면세점 사업 수요는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득을 많이 보는데 일단 3월 달부터 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이 자가격리 면제 부여 이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여행객 수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난 1분기 때까지 지금 항공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미국에서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단 면세점에 대한 이 소비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참은 멀었지만은 그동안에 안 좋다, 안 좋은 이야기만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좋을 내용은 없을 것이다라는 빅백스라는 또 이제 경제 용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이야기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되는 기사가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주가에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 주가 차트를 화면으로 보시면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형주들이 움직일 정도로 하방 지지력은 확인했고, 이제 반등을 본다라면 저는, 적어도 가격대가 22,000원 라인 때까지는 쉽게 올라올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22,000원대까지는 정말 쉽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22,500원 정도, 22,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는 50%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예. 줄여놨다가 나머지 비중은 그냥 리오프닝에 대한 실적 변화까지 쭉 들고 가시는 전략. 만약에 새로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라면은 다시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오미크론과 같이 경미한 상태라면은 어떤 바이러스라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리오프닝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계속 채워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많이 살아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22,000원대에서만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고 정상적인 비중으로 낮추란 얘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물량은 좀 꾹 쥐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꾹 쥐고 가지고 선생님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꾹 쥐고 가면 25,000원까지는 난거지는 50%는 갈까요? 저는 25,000원 라인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다행입니다. 그죠? 예, 다행입니다. 네,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예. 가슴이 벌렁거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종목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전화 주셔서 되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애경 산업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화 주시면 응원의 기운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모두 다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할게요. 종목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한번 전문가님과 토론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어둘게요. 궁금하신 내용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이 헬스보이들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헬스보이들은 이 방송 안 보는 건가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헬스보이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도라지 병 뚜껑을 열기 위해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태양님께서도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김재헌님도 잘 오셨습니다. 투게더님께서는 궁금한 종목이 딱히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종목에 대한 궁금증 없으시다면 그냥 지금 생각나는 아무 말, 아무 질문이나 다 올려주셔도 좋아요.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질문 다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점혜님께서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KG 이니시스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21,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KG 이니시스가 뭐 여러 가지 좀 모멘텀 좀 실어가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 이후에 하락폭도 좀 큰 상황입니다. 이 종목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또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전자결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꾸준하고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 기업들은 리오프닝이 돼도 또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적만 보고 이 종목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까지 좀 급등락이 좀 컸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주가 차트 나오고 있는데, 아실 겁니다. 이때 왜 움직였는가. 쌍용차 인수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다 뱉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쌍용차 인수전에 대해서 멀어졌다라고 아직 말할 수는 없어요. 인수 참여를 얼마만큼 좀 따라갈 것이고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네. 쌍용차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불거진다라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인대까지 고점까지 올라온다?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답이 없을 것 같고 단정 짓기 어려운
좀 그런 위치가 아닌가. 대신에 이제 이 가격대를 21,000원에 갖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지금은 일단 물타기는 자제. 왜냐하면은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 개인들의 주도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뭐 흔히 말해서 주포, 세력이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들이 어느 시점에서 같이 발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KG 그룹이 저는 쌍방울 그룹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은 쌍용차 인수에 어울릴 수 있는 기업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진짜 실제로 인수 참여에 대한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여 이사가 어느 만큼 진행할 것인지 네.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손실을 좀 키워졌다고 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추가 매수는 자제. 그렇다고 지금은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변동성을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좀 확장되는 걸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홀딩으로 해서 보유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G 이니시스가 워낙에 좀 이슈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크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G 이니시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팅창에서 아무 말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건강이님께서 저의 아무 말은 이광무 전문가님 잘생겼다 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투게더님이 아니야 토비가 더 잘생겼어 라고 하시는데 토비 짱을 외쳐주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네, 뭐 토비 좋죠. 이렇게 간다고요? 네. 근데 제가 네. 뭐 외모에 자신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으세요? 금방 머리가 자랄 거야. 하고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요? 괜찮습니다. 의도치 않게 많이 짧아졌어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처음 가는 미용실을 갔는데 짧아졌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괜찮아, 머리는 괜찮아, 또 자라. 뭐 별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금방 자랄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네. 머리가 자라기 전까지는 토비가 더 잘생긴 걸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네. 자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승부를 겨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쿨꽃님께서도 토비님은 잘생기고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마로니의 입새님, 토비님 잘생겼는지 확인하러 갈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오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특히 목요일에 오셔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누가 더 잘생겼는지 꼭 그 앞에서 딱 판결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토비에 대한 이 질문이 왜 잘생겼다라고만 생각을 할까요? 예쁘다? 이쁘다라는 생각 안 할까?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네. 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그에 대한 힌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25-8200번 계속 열어둘 거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오세요. 자, 이번에는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계속 올려주시고요. 칵테일님의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테스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52,6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한 지 너무 오래돼서 힘들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지금쯤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테스나 보니까 얼마 전에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를 네. 했어요. 그 소식 때문인 건가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살짝 좀 쉬어가기는 하는데 시청자님께서 워낙에 좀 높은 가격대에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이 테스나에 네. 대한 전망 좀 체크해 주시죠. 일단은 M&A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는 사실 좀 줄다리기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은 못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예, 두산 테스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선택을 했을 테고 그런데 일단 흔히 말해서 개미 털기라든지 가격 털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네. 다만 이제 기업만으로 보고 이야기를 드린다라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이번에 한 번만 더 참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테스나 종목은 아주 기본적인 테스팅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P4에 대한 착공 가능성에 대한 계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P3 공장이 이제 풀 가동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3 공정의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몇 곳 안 남았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채워지면은 진짜 P3 공장도 풀 가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P2 공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기흥이 있고요. 기흥 지역이 있고 평택 지역이 있습니다. 평택이 대규모 단지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평택에 대한 공장 이름을 P1, P2, P3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P2 공장이 이제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는 거는 P1, P2인데 P2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에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P3가 네.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P2보다 더 크다는 커요?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P2 때 가동될 때 착공하고 증설될 때 장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P3가 이제 곧 가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동이 되고 있는데 풀 가동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P3에 대한 또 증설에 대한 뉴스, 그리고 P4가 이제 새롭게 또 증설을 준비를 합니다. 와. 그러니까 아직 이제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P4는 그래도 더 네. 크겠죠, 그러면? P3보다 P4가 더 클 겁니다. 크겠죠, 아마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중에 P5, P6까지 있어요. 그래요? 네. 재작년부터군요. 네. 재작년부터 해서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 투자한다. 네. 반도체에 기억이 133조 원 나요. 투자한다. 맞아요. 뭐 대략 한 10년의 기간 동안에 250조 넘게 투자할 것이다. 이런 맞아요, 내용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 진행이 되고 네, 있는 진행이 거구나.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네. 아마도 대규모 이 공장 증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P2와 P3의 성격이 P4까지도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보통은 낸드 플래시 디램 공정에 대한 라인 넣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넣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P3의 막바지 위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증설을 더 넣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디램에 대한 키워드 이야기 드릴 때는 DDR5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로 이제 힘을 주게 되면은 네. 테스트 기업하고 패키징 기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DDR5 이야기할 때 이제 PCB 기업들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 패키징 기업 쪽에서의 기판 때문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게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증설한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그러면은 이 뉴스를 좀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이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정들이 되살아나는 시기는 올해 3분기 때 디램 공정부터 해서 상당히 큰 이 가동률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하반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증설 효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콕 집어서 테스트 기업하고 패키징 기업들 정말 꼭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중에 그렇죠. 기본적인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그래서 전화하면은 주가 차트를 봤을 때 52,000원 라인대를 주가 차트에 그거 보면은 사실 낮은 가격대의 위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직전에 4만 원까지 이탈했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는 사실 박스권의 상단 위치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매수가 보유하는 가격대가 아주 안전한 자리, 안심되는 자리는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인대까지 올라오는 거 좀 참아내시고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이 박스권의 하단 쪽 45,000원 정도 위치 오면은 저는 오히려 비중은 늘려라. 테스나 자신 있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비중 좀 네. 늘려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박스권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박스권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박스권 대응, 상단에 대한 대응, 하단에 대한 대응 보셔도 되니까 45,000원 정도 오면은 지금 20% 비중이다. 30%까지 늘리셔가지고 단가를 한 차례 정도 낮춘다라면은 5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종목 대응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보유.
좋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좀 속 끓이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광무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자신 있게 보유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4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략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이 또 특히나 반도체 전문가이시잖아요. 반도체 전문가인 이광무 전문가님이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종목들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나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앞서 초반에 반도체에 올라갈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우리 심택에 대한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택 아직도 안 팔아 맞지요라고 올려주셨는데 당연하죠. 아직 안 팔아죠. 또 아직 2주년이 안 온 시점이기 때문에.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심데코 추천 2주년을 이제 곧 앞두고 맞죠. 있는데, 네. 제가 사실 방송에서 대놓고 안 팔아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도 안 팔고 있습니다. 안 팔아. 예. 안 팔아. 이걸 왜 팔아? 예. 왜 팔아? 그러니까 안 팔아, 왜 팔아? 라고 말씀해 저는 주셨는데. 심택이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PCB 기업이 1조 원 매출 기대 네. 심택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에 대한 믿음도 여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안 팔아, 왜 팔아? 심택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서 홍주님이신가요? 먼저 다니시던 미용실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올려주셨네요. 미용실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와이프하고 같이 다녀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와이프가 받기 전에 제가 시범적으로 갔었거든요. 네. 네, 또 그렇습니다.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칵테일님께서도 이광무 전문가님 믿고 테스나도 믿어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마로니의 입세님께서 신정부 정책주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가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취임 이후에 딱 뚜껑이 열렸을 때 그 이후에 그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주가 등락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취임 전에도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던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취임 이후에 오히려 좀 이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네. 취임 전에 큰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임 이후부터 해서는 이벤트 소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정부든지요. 정권 초기 때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책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파도 타기를 잘 타야지만 수익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 테마주 접근에 대한 좀 뭐랄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네.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말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여기서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현재 정부와 차별화를 둔다라면은 떠오르는 거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은 원전,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색깔을 확실하게 뭔가 크게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신중하겠지만 가장 민감하고 또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정책일 거라 생각돼서 원전 관련된 종목과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네. 원전은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높이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취임식이 가까워지는 이 시기 때 마침 또 시장이 또 찌글찌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좀 빠른 이슈를 좀 준비하게 되는데 네. 마침 정책 관련된 종목들 본다라면은 지금 시기가 부동산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기 좋은 때가 아닌가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 취임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실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들, 그 종목별로, 섹터별로 지금까지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투자의 신호로 보내주세요. 자,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반가운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글쎄요. 참, 이 웃음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그 마음을 저희가 또 다 같이 공감하고 또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에 대한 상담으로 조금 더 힘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롯데정밀화학이요.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9,00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계속 예. 좀 파란불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을 좀 지키고 계십니다. 자, 예. 이 종목 어떤 점을 좀 해결해 드릴까요? 그 전문가님 말을 듣고 300% 그 수익이 난다는 말을 듣고 작년에 매수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변동도 심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이제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응 전략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해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저도 이제 롯데정밀화학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듣고 매매하신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아마도, 네, 아마도 네. 이제, 매번 이제 같은 이야기들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린다라면은 저는 사실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종목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옆에 한보람 앵커님도 같이 들었었을 거예요. 제가 예. 4만 원대에서도 더블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5만 원대가 올라왔을 때도 2배 간다, 더블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6만 원대도 2배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7만 원대도 2배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8만 원대에도 2배 간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들었었는데, 네. 대신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만 원대부터 이야기를 했음이 또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간으로 보는 종목이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의 가장 큰 포인트로 보는 거는 앞으로 정말 에너지 산업에서 크게 변할 수소 에너지 산업 때문에 소개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예. 네. 예. 제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 롯데 그룹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하고 효성 그룹주들이 수소 에너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면서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효성첨단 소재 하나솔루션 이야기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 주요 그룹사들이 수소 에너지 사업부를 신설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롯데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LG도 있고 SK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기업들이 모두 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롯데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그룹사들마다 이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신설을 하면서 수소 에너지 사업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라인업,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된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저장하고 수소를 또 운반하고 수소를 여러 가지로 또 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부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전반적으로 생산도 중요하고 저장도 중요하지만은 운반, 모빌리티에 대한 사업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가장 롯데그룹 안에서 모빌리티 사업은 롯데정밀화학이 갖출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화학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화학 소재로 해서 수소 전달에 대한 방식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암모니아 운송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암모니아의 대부분은 롯데정밀화학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도 수소 운반에 대한 사업을 준비한다.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이 배관을 통해서 수소 공급도 있겠고 또 수소에 여러 가지 화학식을 적용해서 다른 형태로 액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옮긴다든가 만약에 근데 액화하는 데에서는 굉장한 자금력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옮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암모니아와 수소의 결합으로 통해서 운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아주 퓨어하진 않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기업마다 다를 텐데
롯데그룹만큼은 롯데정밀화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 때문에 롯데케미칼에서 수소 탱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은 같은 사업군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히 좀 사업권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래적으로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지만은 기본적인 실적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학 소재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산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실적 또한 안정적이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안에서도 롯데정밀화학이 좀 이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은 좀 따로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도 10만 원대까지 올라왔었지만은 다시 재차 사실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내려왔지만 이 종목이 장기 이평선 계속 지켜주고 있고, 단단한 저점은 저는 76,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는 정말 단단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갖추고 상단에 대한 10만 원대까지는 박스권이 좀 길어지면서 우상향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79,000원에 갖고 계시더라면은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좀 더 들고 가셔서 적어도 10만 원 근처까지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롯데정밀화학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산업이 바뀌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떠나서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구축하는 거는 하나의 트렌드,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많은 그룹사들이 수소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롯데그룹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롯데정밀화하고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이라면은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기간 이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가장 빠른 이 투자는 한국하고 독일하고 아마 노르웨이 정도의 이 수준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이 잘 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풀리는 것보다 유럽에서 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럽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이 몇 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수소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현실화 딱 다 갖춰졌다,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로 보고 있지만은 아주 대단히 먼 시간을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2, 3년 내에서는 큰 움직임들, 많은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청자님,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더 달래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좀 리뷰를 해드렸고, 조금 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 좀 잘 견디시고 수익 꼭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롯데정밀화학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채팅창에서 선봉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 중입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도라지병 열었어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 아직 못 여셨다고 합니다. 이 도라지병을 열어줄 헬스보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까 아는 헬스보이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로니에 입새님, 지금 초강풍이 붑니다. 창문이 덜컹덜컹 하면서 올려주셨는데, 전문가님 저 날아가면 어떡하죠? 우리 앵커님 바람에 날아갈 정도인데 날아가면 어떡하죠?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네요. 집에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든든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체크를 할게요. 하늘이님께서 한화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9,200원에 비중은 23%입니다. 주가 방향성이 알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고, 하늘이님께서는 앞선 이광무 전문가님의 추천주 롯데정밀화학으로 83%의 수익을 창출하셨다라고 하시네요. 자, 이 한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의 방향성을 듣고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하늘이님의 이 83% 수익이라는 거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일단은 단일 종목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익 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축하드리고요. 하나라는 그룹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 지주사를 물어보신 거겠죠? 아마도 이제 하나 그룹 안에서
신규 IPO 준비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지주사도 가격 지지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차트는 좀 많이 밀려 보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주사도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리스트업을 좀 같이 다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한 다음에 하나라는 그룹주에 대한 하나 지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한다면은, 네. 일단 박스권 하단은 지켜질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반등한다라면은 박스권 상단의 최상단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33,000원 라인 때까지는 움직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만약에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자. 33,000원대까지 수익 자리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33,000원 가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yes or no로만 질문을 드릴게요. 두산 네. 퓨얼셀도 수소 쪽으로 같이 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저희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 yes or no. 그럼요. 그럼요. 예스라고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1시간이 또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화요일 오후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까지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